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입니다. 하반기부터 완만한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고 이 회복되는데 2년이 걸릴 것이다. 연준 위원들이 이런 전망을 내놨죠.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IMF가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했는데 벌써 네 번째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데 과감히 이 투자를 한다는 게 여간 불안한 일이 아니시죠. 하지만 이 승부사들은 바로 이럴 때 싸움을 시작하는 법입니다. 도전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방송 경주마, 개별 종목 장세의 대가 3인방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에 저희 사장님이 경주마가 경주마 안 갖고 조랑말 같다 그래가지고 네? 세 분 굉장히 좀 열심히 좀 달려줘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네. 갑자기 달리기 싫은데요? 그래요? 네, 저는 쉬겠습니다. 우리 강 대표님 뭐 어제도 나오고 오늘 또 나오셨습니다. 네. 네. 이제 좀 지겨워지려고 그랬는데. 아니 어제 나와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 말씀해드렸고 오늘 열심히 달린 것 같은데 네. 그 정도 달려도 저랑말 같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어제 그만 말씀하신 달리려고. 종목들 3개 말씀해 주셨는데 신기하게 네. 오늘 다 잘 나갔어요. 네. 운이 좋았던 거겠죠? 실력이 출중하신 거예요. 네, 네, 실력이 오늘 아주. 쉬겠습니다. 네. 예.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보죠. 기대하지 마십시오. 삐지지 예. 마시고요. 전 잘 삐집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분도 어서 오시고요. 네. 네, 미국 CPI 물가도 지금 발표가 됐고요. 불확실성도 지금 어느 정도 해소됐다 싶었는데 오늘 시장은 좀 침울한 상태로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좀 이렇게 확 들어 올렸거든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세 분 오늘 장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조금 부끄럽지만은 오늘이 옵션 만기일인지를 몰랐습니다. 예, 몰랐다는 말 자체가 그걸 몰라도 될 정도로 장은 좀 활발했다고 느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 증시가 사실 어제 내용을 놓고 보면 오늘 좀 빠질 만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FOMC 의사록에 대해서 조금 긴장을 하면서 반응한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까지도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아직 미국의 금융 불안이 남아있다로 이야기할 정도니까.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물가 지수가 내려간 거에 대한 호재성 재료 자체가 FOMC 의사록에서 나온 미국발 금융 불안이라든지 침체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한편 놓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시장에서 상당히 큰 변동성이 있었지만은 약간 조금 우리나라 증시가 좀 강하다는 걸 느낀 것은 옵션 만기에 따라서 종가에 뭐 코스피가 올라간 것은 뭐 선물 옵션과 연계된 뭐 물론 이제 오늘은 개별 선물이 아니고 옵션이다 보니까 오늘은 좀 평소 369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만은 네. 뭐 만기와 관련된 수급 이슈라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바라본 것은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좀 바라보는 지표 중에 ADR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등락 비율이라는데 이게 어제부터 우리나라가 2월 15일 이후 2개월 만에 100%로 올라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지수가 지나치게 배터리 쪽으로 쫙 가던 힘 자체가 좀 완만하게 퍼지면서 뭐 자동차도 움직였겠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컨텐츠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움직이면서 일단은 시장은 지금 여전히 한국 증시는 미국의 CPI나 금융 불안보다는 들어와 있던 상당히 강력한 수급의 확산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종가 기준으로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 코스피 찍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강 대표님? 예, 이번마 강준혁입니다. 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에서는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거 별로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먼저 해드리고 그러면은 왜 그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 보이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그 경기 선행지수 얘기가 일단 나왔는데 그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미국은 향후에 이제 경기가 조금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미리 나왔던 얘기고요. 두 번째 유럽은 계속해서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 유럽 지수가 지금 어디가 있죠? 까크가? 프랑스 지수가 이전에 그 고점까지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점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얘기가 나왔던 것이 중국은 이제 경제가 턴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 쪽의 경제 부분이 한 33% 홍콩 포함하면 그 정도 일단은 같이 이제 교역량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는 중국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안에서 흐름을 보더라도 우리 미국 시장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코스피 시장은 여전히 상승 추세 유지 중이고 코스닥도 상승 유지 중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우려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기보다는 중국에서 어떤 업종이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유럽에서 어떤 종목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원래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을 떠받치고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되죠.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중국, 두 번째가 인도입니다. 그러면 인도에서는 우리가 뭘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이번에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지게 되면 분명히 소비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GDP를 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될 건데 이 인프라 투자에서는 우리는 또 뭘 가지고 올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 조랑말이 아니라 정말 그 경주마처럼 달릴 수 있지 않을까.
끝까지 갑니다. 예. 방송 엄청, 예, 뒤끝이 장난 아니십니다.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강주영 대표가 오늘은 단답형을 하란다 그랬는데 이게 단답형이거든요. 이 조랑말처럼 정도면, 달린다 그러니까 이게 평소보단 이 정도면 양호하신 예. 거 아,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예. 김동현 대표님. 예. 네, 오늘 시장 옵션 만기를 초반에 좀 변동성이 있었지만 종가상으로는 거의 혼조 보합으로 끝났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는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 시장이 어저께 전강후약의 좀 모습이 나왔는데 앞서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3월 의사록에 대한 해석 부분이라고 생각 드는데 오늘 시장은 사실 미국에서 이제 끝나면서는 경기 침체에다 방점을 뒀지만 사실 저는 앞서서 또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만만한이라는 표현에 저는 좀 방점을 두고 본다 그러면 소프트 랜딩 하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오히려 얘기를 했다고 보는 거고요. 네. 물론 이제 경기 침체라는 게 달갑지는 않지만 이미 주가라든가 지수상으로 보면은 작년도 1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 1년 반 동안 경기 침체를 선반영해서 장기간 동안 올해 많이 하락을 하는 상황이고 만약 소프트 랜딩 정도라고 하면은 기간이 2년 정도라고 하더라도 옛날 그 수십 년 동안 통계치를 보면 경기 침체라는 게 선언되는 순간 사실은 주가나 지수는 편해지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계속 연준은 부인을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연말쯤 되면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코스피랑 연계해서 보면 연준의 금리가 정말로 그 다운이 되는 어떤 시초 정도 되는 분위기에서 우리나라 항상 코스피는 대바닥을 쳤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플레를 또 한두 달 뒤에는 좀 자극시킬 요인이기도 하지만 현재 어떤 경로로 봐서는 적어도 5월 FOMC 전까지는 큰 사단이 날 일은 없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시장의 초반 하락은 사실 이제 너무나 유명한 에코프로 시리즈들이 아침에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걸 여기서 튀어나온 수급이 다른 섹터를 빨리 찾아가지고 이전이 돼야 되는데 그 약간 래깅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시간이 지나면서는 조금 안정세를 찾았고 2차 전지 그 소재단의 그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도 사실 많은 사례들이 그렇지만 한번 쭉 올랐다가 꺾이면 그냥 끝나진 않거든요. 보통 약간 어스름하게 쌍봉 비슷하게 만들고 끝난다는 그런 법칙에 좀 즈음해서 오늘 아마 초반에 무서워서 털린 분들 있고 아침에 그 개인 수급이 그랬어요. 코스닥에 1,000억 이상 매도가 막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그제 고점에 물렸던 분들이 20% 이상 빠져버리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털리고 나서 또 오후에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 나오는 거 보면 계속 주도 섹터였던 2차 전지 쪽도 아마 대번에 빼지는 않고 계속 장중의 변동성을 유도하면서 떨어져 나가라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장세가 당분간 계속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김 대표님이 방금 전에 이제 완만한 경기 침체에서 그 완만한이라는 표현에 좀 강점을 두신 것 같은데 네. 그게 어쨌거나 완만해도 경기 침체는 침체잖아요. 지금 좀 이렇게 무난한 느낌으로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 FOMC 의사록에서 나온 표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분들 포지션이 연준 의원들입니다. 네. 예, 자기들 금리 올리는 사람들이 완만한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려를 하지만은 이제 마일드한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그래야 어떻게 보게 되면 또 금리 인상의 명분이 생기는 건데 사실 미국 경기에 대한 흐름 자체는 계속적으로 매일 바뀌어요. 근데 최근에 IMF처럼 전체적으로 눌러놨습니다. 눌러놨기 때문에 네. 시장은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라는 이슈를 품고 가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 한국 정시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2020년도 코로나 당시 하반기가 상승률도 세계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건 내피셜적인 관점이 되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정시는 숫자와 계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좀 파워를 좀 생각하고 있고 네. 배터리에 대한 의견도 조금 있다가 에코프로 BM 그 정자 이슈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네. 저는 배터리가 어떤 시세가 만약에 꺾인다고 해서 뭐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한번 들어왔던 힘의 논리는 생각보다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고 침체라는 이슈 자체는 우리가 품고 가는 이슈고 또 하나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미국의 금리는 시간이 갈수록 이제 금리에 대한 시장 노이즈는 완화된다는 거죠. 그 관점으로 좀 보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오면은 당연히 기업들 실적도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 경기 침체가 뭐 완만하든 어쨌든 앞으로 온다고 가정하고 이 세 분은 그 경기 침체를 어떤 자세로 좀 받아들이고 계신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하 대표님은 대충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강 대표님. 좋은 자세로 좋은 경주마 2번마처럼 네. 일단 여러분들 좀 제가 아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건 아예 신경 쓰지는 않을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리스크는 있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역사를 한번 돌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전 2008년도 리만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12월 달에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IMF 이후에 최대한 역성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도 그다지 좋지는 않은 모습이 일단 보였고 미국도 여전히 경제 어떤 그물에서 호적되는 그런 모습이 2009년도에 보였는데 우리 시장이 2009년도에 몇 프로 올랐게요? 얼마나 올랐을까요? 아까 침체라고 얘기하고 몇 프로 올랐게요라고 훅 들어오니까 당황스럽죠. 네. 네, 당하지 마시고 100%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도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 일단 리만 사태 터지면서 중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미국 채권 자체가 거의 휴지 조각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고 그다음 중국 안에서는 수출보다는 가전 하향 정책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 중국 내수 살리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크게 꺾이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한국 증시가 1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 자꾸 드리냐면 아까 우리가 경제 성장률 얘기를 할 때 미국은 일단은 침체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연준에서 완만한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앞서서 우리 대표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미국 시장 안에서는 연준에서 금리를 6월 달부터 내릴 거다, 7월 달부터 내릴 거다. 그 얘기를 계속했었거든요. 네. 단지 이제 연준에서는 금리 안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시장 반응 자체는 기본적으로 침체를 깔고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아까 이제 경제 교역량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해 드렸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시장에서 이것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무역 수지 적자 부분 있잖아요. 무역 수지 적자는 굉장히 리스키하죠. 근데 무역 수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이 반도체란 말이죠. 그렇죠? 네. 반도체 글로벌로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의 60%는 누가 사갑니까? 중국이 사가죠. 네. 중국 경기가 지금부터 살아난다는 얘기는 올 하반기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고 더 나아가서는 무역 수지까지도 어떻게 보면 흑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미국의 침체가 아예 뭐 이게 신경을 안 쓸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섹터가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고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해드리면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금리 한번 올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침체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뭐가 나오나요? 미국에 지금 투자를 하는 게 돈을 벌 것 같긴 한데 달러 인덱스가 꺾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분들도 지금 미국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미국에서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가 꺾여버리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게 평가 손 자체가 또 생길 가능성도 또 생기겠죠. 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미국에 들어갔던 자금 자체도 저는 일부는 한국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최근에 개인들의 투자 자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보지 마시고 어떤 쪽에서 내가 조금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 어떤 쪽에서 에코프로, 제2의 에코프로를 잡을 것인가, 거기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면 경주마처럼 막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김 대표님도 혹시 생각 있으세요? 어떤 생각이요? 지금 같은 이 침체가 다가오는 상황을 어떤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고 진짜 제일 뭐 저도 오랫동안 증권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건 사실 침체가 올 때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다라는 결론은 늘 있었는데 네. 지금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건 경기 침체 전에 주식을 다 사놨네라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작년처럼 그렇게 안 좋은 장이 미리 열린다라는 거, 경기 침체라는 거 선언하기 전에 뭐 우리 강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 가까운 예로 코로나 초기 때 미국 시장, 우리 시장 박살이 났을 때 그때 단기 경기 침체가 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2달 만에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천지개벽하면서 지수가 바닥지고 원위치 가는데 2-3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원유 가격이 뭐 한 40-50불 하다가 20불까지 내려가고 이랬었는데 경기 침체라는 거 말 나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유가가 심지어 마이너스가 났었습니다. 잠깐. 예. 선물이. 그랬다가 물론 전쟁 여파긴 하지만 마이너스 났던 원유가 100불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또 도달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뭐 제가 짧은 기간이라면 짧은 기간이지만
늘 증시라는 건 결국은 우상향을 하는데 어느 정도 과열이 있으면 사람 심리가 좀 희한하죠. 경기 침체라는 건 사실 전 세계가 뭔가 좀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나 일하기 싫어 아니면은 뭐 일을 하기 싫다 아니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뭐 그렇게 느끼는 어느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 사람 심리라는 게 참 묘해가지고 주가라는 건 먼저 반영이 돼 있고 경기 침체와 상관없이 주가는 이미 바닥치고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는 중이라서 이미 시장은 경기 침체 너머를 볼 거예요. 애프터 경기 침체. 이게 뭐 연준에서 2년이라 그랬지만 2년 충분히 기다리고 나서 올라가는 것만 남았다고 하면 경기 침체 선언되는 순간 사실은 우리가 가용한 자금은 모조리 증시에다 때려 붓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희망이 되는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다음 얘기로 오늘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보니까 또 뭐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진핑이 이제 광저우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찾았다. 이게 화의 제스처가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영향을 준 걸까요? 복합적입니다. 오늘 뭐 시장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좀 많이 반등을 좀 해줬는데 네. 한 가지는 이제 삼성하고 LG가 뭐 QD OLED TV 관련해서 좀 협력을 할 수 있다. 그 이슈가 가장 컸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정치적으로는 시진핑의 이제 광저우 LG 디스플레이 공장 방문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삼성증권에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중국이 되게 고립이 되죠. 미국은 계속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 중국을 직간접적으로 프레스를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진핑 3기 체계인데 중국도 아까 뭐 우리 강경익 대표 이야기했던 대로 어제 발표됐나요? 소비자 물가지수 1% 나왔어요. 네. 그 말은 중국은 사실 돈을 계속 풀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외자 도입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외자 도입이 어떤 의지를 한번 보여줬다 그런 시그널도 좀 있고 가장 그게 좀 큰 것 같습니다. 고립된 상태에서 이제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외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데가 중동이라든지 유럽 쪽이란 말이에요. 네. 그쪽은 계속 이제 진행을 하는데 중동도 몇 군데 나라는 손절을 쳤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잘 안 되는 쪽으로는 하지만 이제 사우디라든지 이쪽은 계속 이제 돈독하게 가는 그림이고 여기에 한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인 제스처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인맥도 좀 내세운 것 같아요. 이 LG 디스플레이 그 광저우 공장에 보니까 2005년도 설립 당시에 전 구본모 회장과의 또 인연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때는 이제 시진핑이 이제 지금의 자리가 아니었을 때죠. 그래서 그런 약간 흐름인데 그것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올랐다기보다는 LG 디스플레이의 오늘 최근 상승세는 아무래도 QD OLED라든지 화이트 OLED에 대한 TV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지 않나 지금 그렇게 봤습니다. 예. 오늘 저기 반도체주들은 또 상황이 또 많이 안 좋더라고요. 이게 아마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조정을 받기 때문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반가운 소식도 들리긴 합니다. 지금 반도체 D램 현물 가격이죠. 이게 이번 주 들어서 13개월 만에 상승 전환을 했고, 낸드 가격도 지금 뭐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호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좀 반도체주가 좀 움직일 때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움직이고 있죠. 움직일 때가 된 게 아니라 네, 움직이고 그래서 있습니까? 일단 움직이고 있고 네. 제가 일부 방송 유튜브라든지 하는 부분 통해 가지고는 삼성전자를 하셔도 이제는 뭐 오늘 원래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쉽게 생각을 하면은 다 감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단순히 이제 반도체 가격은 또 상승할 가능성이 일단 높고 미국에서도 일단 얘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은 재고 조정이 거의 끝나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죠. 물론 지금 있는 재고 수준 자체가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고 앞서서 우리가 얘기할 때 저는 지금 삼성전자를 중국 관련된 종목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중국의 그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면 일단 당연히 반도체 수급 자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 그거 있더라고요. 황사가 난리래요, 그렇죠? 그렇죠. 미세먼지도 난리고 네. 이 얘기 자체는 중국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부분을 일단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삼성을 중국하고 연결을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같이 연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미국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거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제일 큰 애들이 엔비디아라든지 뭐 걔네들인데 네. 그쪽은 메모리입니까? 비메모리입니까? 비메모리잖아요. 그다음에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 중에서 가장 이제 큰 죄송합니다. 애라고 그러면 안 되죠. 종목들 중에 하나가 우리하고 밀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종목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네. 우리보다 캐파 작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자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고 우리 시장을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서 차라리 우리 반도체 업황 지수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삼성전자 이제 추세 돌파를 했으니까 네. 올해는 조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삼성전자는 오늘 마지막에 또 말아 올리면서 좋게 시정을 마무리 오늘 한 것 같은데 성과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별로 좋지가 않았거든요. 들어보니까 경영 적자도 뭐 생각보다 좀 심한 것 같고 이 적자 상황이 좀 지속되다 보면은 나머지 SK 그룹의 신용도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뭐 부채 부담도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경영 상황? 예, 지금 약간 좀 기회이자 위험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뭐 그걸 이제 위기라고 얘기를 하죠. 좀만 버티면 될 것 같은데 삼성에서 계속 물량을 계속 내 가지고 사실 종국적으로는 물량을 계속 갖다 미는 쪽이 승자가 되기 마련이라서 먼저 감산을 선언을 한 쪽이 항상 지는 게임이거든요. 이 감산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면에서는 하이닉스가 꽤 일찍 선언을 한 축이라서 다행히 오늘 말씀 주신 대로 현물 가격 같은 것들이 좀 올라서 향후 2분기 실적에 대한 뭐 기대감이 조금 생겼다라는 건 긍정적이나 최근에 배터리 관련된 공장 이슈에도 마찬가지고 SK그룹 전반적으로 워낙 벌리는 투자가 많다 보니까 네. 어느 한쪽에 집중되지 못하고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는 자금 조달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아까 그 LG 디스플레이 이슈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넘겨지는 얘기인 것 같지만 시진핑이 사실 3년 동안 우리 뭐 정부가 바뀌기 전후나 마찬가지로 늘 우리나라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 온 거 아니지만 우리나라 공장을 이제 한번 갔다. 네. 이거 가지고 이제 굉장히 또 확대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오늘 좀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이 엔터주라든가 게임주 같은 것들이 나름대로 좀 강했거든요. 물론 실적이 뒷받침이 돼서 올라가는 게 기본이긴 하고 또 게임주는 일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올해 게임 터진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좀 호평을 얻고 있는 리포트가 나오니까 좋은 면이 있었지만 그런 쪽은 역시 또 한알령의 어떤 레벨의 좀 낮음 그리고 판호의 발급 이런 것들을 넘겨짚는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넘겨짚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은 좀 더 뭔가 확실한 뭔가 나와줄 때까지는 너무 넘겨짚지 근데 말아야겠네요. 적어도 뭐 우연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정도 행보라도 뭐 바다 건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좀 성의 표시해 준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은 살짝은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코프로 그룹주 얘기를 오늘도 하긴 해야겠는데 확실히 오늘은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 뭐 아까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하 대표님이 지금 에코프로 BM에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한다 5천억을 네. 양극재 공장 증설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라고 하니까 뭐 어쨌거나 좋은 의미로 발행을 하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환사채는 뭐 주식을 좀 희석시킨다는 차원에서 좀 나쁘게도 해석이 되는데 좋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나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슈를? 좋게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이번 실적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캐파를 키우기 위해서는 정설은 필수 불가결한 거고 네. 에코프로가 한 작년도 하반기 정도 시장에서 매각 이야기 나올 때 이동채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캐파는 커져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더 생산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는 나왔던 부분인데 오늘 이제 나온 내용을 놓고 보면 한 5천억 정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약간 문제가 좀 바뀐 게 또 주주분들이 갑자기 유상경제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3자 배정이나 주주 배정 유상증자론 진행하기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주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시장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건 아마 브라인드 PF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할 것 같습니다. 브라인드 PF면 우리가 보통의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뭐 3자 배정이라든지 일반 주주 배정보다는 상당히 갇혀 있는 자금이 되는 건데 아마 사모펀드 쪽으로 자금을 조달할 확률이 높고 조금 특징이 보통 유상증자가 할인 발행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보다 낮게 디스카운트를 해주는데 지금 시장 이야기는 아마 할증 발행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보다 높게 하는데 근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그게 있습니다. 사채 발행에는 보통 리픽싱 조건이 있어가지고 최초 발행가의 한 70%까지는 디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할증 발행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모르다 그만큼 저는 할증 발행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부터 에코프로 그러면 거의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자금 조달 쪽으로는 그림이 가겠구나 그렇게 봤고 근데 주가 관점에서는 이 재료에 아마 시세가 좋은 쪽으로 반응을 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쪽으로 반응을 할 거다. 동의하세요? 강 대표님? 아까 이제 이게 사실 제가 보는 관점은 여러분들 주가를 보실 때 오늘 몇 프로 빠졌다 몇 프로 올랐다 이거 보시는 건 저는 별로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게
여전히 올라가는 흐름인가 아니면 그 흐름 자체가 깨졌나 이걸 이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밀리고 난 다음에 오늘 대부분 도지에 일단 띄우는 모습이고 아직까지는 꺾였다 안 꺾였다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얘기하기가 조금 빠른 고라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자회사 상장 이슈도 하나가 있고 이번에 할증 발행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아는 거죠. 이게 지금 산업의 중심에 서 있고 많은 사람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잘 이용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동욱 대표님께도 에코프로 관련해서 좀 여쭤볼까요? 예. 혼자 나쁘다고 하면 좀 이상한 사람 될 것 같긴 한데 네. 결국은 10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1년 정도의 유예 기한을 안고 할증 발행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거의 뭐 무이자, 뭐 이자율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냥 갖다 쓰세요. 1년 있다가 기회 주면 저희가 주식으로 바꿔서 팔게요. 뭐 이런 정도의 이제 관점이라서 아마 증권 쪽의 리포트는 사실 에코프로든 에코프로의 BM에 대해서 사실 지금 목표가가 현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네. 저 12 발행을 해주겠다고 저 응하겠다고 하는 측도 결국은 뭐 금융기관일 거 아니에요, 거의 다. 사실 조금 이율배반적이죠. 1년 있다가 주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저걸 거의 무이자 발행을 해주느냐 이런 좀 입장이거든요. 네. 지금 주가가 물론 1년 있다가도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별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많은 시장에서 지금 걱정하는 건 사실 뭐 어제 이제 뭐 매도 보고서 같은 거 하나 나와서 뭐 한 방 맞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물론 그게 절대적이지 않겠지만 네. 그 나름대로의 분석을 보면 약 2027년도에서 2030년 정도에 있을 법한 이익을 갖다 땡겼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부터 약 5년에서 8년 정도 사이에 나올 어떤 미래 수익을 누군가 정확하게 예측해서 지금 그냥 서로 주장만 할 뿐이지 사실 도달이 가능할지 아닐지는 모른다 이거죠. 왜냐하면 전기차 지금 물론 법제화돼 가지고 뭐 2032년까지 미국에서 3분의 1는 신차를 전기차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업계에선 현실적으로 저 도달 불가능한 얘기라고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법은 만들어져 있으니 그거에 프레임에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다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지금 좋게 보는 거지만 아까 우리가 경기 침체 우려하게 되면 그 보조금도 최근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전기차 수요가 정말 그림같이 많아질 거냐에 대해서도 사실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어서 네. 저는 물론 대다수가 믿고 맡기는구나 5천억이나 저렇게 투자를 주다니 단기적으로 분명히 반가운 뉴스일 것 같은데 1년 있다가 생각해 보면 괜히 했나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뭐 발행해 준 사람 입장이니까 저야 뭐 무관합니다만 네. 지금 봐서는 단기 호재, 중장기로는 약간 불투명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 더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게 증권사에서 이제 보통은 증권사가 모델을 돌려서 목표 주가를 내죠. 네. 예전 같은 경우 우리 닷컴 버블 왔을 때하고 지금 느낌이 살짝 비슷하긴 한데 닷컴 버블 왔을 때는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PER이라든지 하는 부분 가지고 멀티플을 적용을 해서 목표 주가를 내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죠?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닷컴 회사들이 그때 다 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멀티플로 이걸 적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갑자기 뭐로 바뀌었냐면 대부분 다른 모델, 다른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는 뭐 P/E 레이쇼라든지 하는 부분 가지고 내다가 이거는 PSR 가지고 냈거든요. 매출액 기준으로. 왜냐하면 이익으로는 마이너스가 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모델을 바꾸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모델이 안 맞다라고 해서 종목이 가느냐 안 가느냐를 생각을 해본다면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 안에서의 리포터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닷컴 할 때 한메일이라든지 하는 그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이게 이익이 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는 굉장히 좀 얘기들이 많았죠. 설랑설레. 결국에는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구조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익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2차 전지도 그거하고 조금 비슷한 국면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리포트라든지 여러 가지 뉴스에 여러분들이 의존을 해서 매매하시기보다는 가격의 흐름에 따라서만 그냥 경주마 타듯이 그렇게 네. 타고 달리시는 게 어떨까. 내릴 때 되면은 내리고 좀 가볍게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니까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실 만한 의견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B2 규모가요 20조 원에 거의 다다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올해 들어서 또 한 3조 원 가까이 늘었다라고 하니까 근데 이런 과열의 중심에는 역시 에코프로가 있고
또 나만 또 소외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 포모 현상, 이것도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갑자기 어떤 주식이 막 솟구치는 이런 현상, 과거에도 이런 현상 있지 않았나요, 하 대표님? 많죠. 짧게는 21년도 하반기 그때 메타버스 열풍 때 한 번 또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나면 그 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올라갈 때인데 지금 보면 투자자 예탁금이 어느새 50조를 넘었었어요. 50조를 넘었었다는 말 자체는 정시 자금 자체가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편 놓고 보면 1월 달부터 이제 로봇 관련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성장주 섹터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고 네. 시세의 분출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섹터가 레이스가 걸렸을 때 특히나 로봇 같은 경우도 대부분 종목들이 초반에 대형주가 먼저 가면서 300에서 500% 정도의 시세를 분출했고 여기에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아시겠지만은 AI 관련 섹터가 들어오면서 그것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특정 섹터가 잡히게 되면 100% 정도까지는 오르는데 이번 지금 상반기 대한민국 주식의 특징은 뭐냐 하면 큰 주식이 먼저 갑니다. 보통의 테마와는 반대. 보통의 테마들은 작은 주식부터 움직이는데 이거는 거꾸로 돼가지고 큰 주식 절대 주가가 비싼 게 먼저 가고 나면 작은 종목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런 과정이라 놓고 보면 한편으로 이제 신용 잔고가 염려 많이 합니다. 신용 잔고가 20조, 비토가 많이 늘었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꺾였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리스크의 대학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게 신용은 이제 어떤 때 안 좋은 거냐면 뭐 개인적으로도 신용하시는 분들도 바로 그건데 이 장이 좋을 때는 사실 레버리지 쓰셔야 돼요. 그게 주식 투자의 저는 지렛대 효과고 레버리지 효과거든요. 근데 대신 레버리지를 쓸 때 잘 써야 됩니다. 얼마나 양날의 컴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세가 워낙 좋다는 말은 반대적으로 꺾임도 상당히 빠르고 또 하나가 확산도 빠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B2가 전체 캐파 기준으로 해서 20조고 뭐 예탁금이 큰 거는 우리나라 정시 힘을 보여주는 거고 근데 그걸 잘 관리하는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순환과 파워가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종목을 갑자기 그냥 조금 잘 가다가 안 간다 해서 놔둔다든지 아니 그러게 되면 그게 또 악순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이렇게 오늘 시장 얘기를 여기까지 좀 들어보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래서 다음은 뭘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들어볼까 합니다. 종목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신용 얘기 하나만 첨부할 게 있는데 좋습니다. 예. 우리 말씀하세요. 신용 사실 뭐 많이 늘었다고 걱정하시잖아요. 네. 에코프로 BM 6배, 7배 올라갔으니까 이거 신용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두 종목 포함해서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신용 잔고가 거의 없어요. 네. 에코프로 BM 2%대밖에 없습니다. 원래 급등하는 종목들 보면 10%대 이렇게 넘어가서 신용 과다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 이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가니까 증권사들에서 신용 주겠어요? 신용 막아놓은 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솔직히 보면 현금 가지고 그냥 올린 거죠. 네. 증권사에서 돈 빌려서 올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용잔고 사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터져도 신용 때문에 빠졌다고 하는 건 사실 억체기자 넌센스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주마을 악플로부터 지켜주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사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적 시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괜찮은 종목 하 대표님부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경주마에 악플이 많습니까? 뭐 악플도 있고 선플도 있고 다양한 풀들이 있죠. 예. 왜요? 네. 악플이 곧 우리의 팬심입니다. 아. 예, 많이 남겨주시고 혹시 부족하신 부분은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좀 준비한 거는 사실 장이 이제 주식을 과연 이런 식으로도 접근하나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네. 이번 주 가장 큰 화두가 아마 현대차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배틀도 많이 됐지만은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제까지 보면 자동차 관련주들이 뭐 30% 이상도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아까 강주영 대표가 그런 이야기 잠깐 했죠. 미국이 GDP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뭘 하겠느냐, 인프라. 근데 실제적으로 이번 주에 가장 상승 탄력성이 좋았던 코스피 종목에서 보면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현대 건설기계라든지 또 오늘은 현대 일렉트릭까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말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현대 글자 붙은 글자가 많이 갔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그룹주의 그 수급도 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제 삼성그룹주가 간다 이렇게 했을 때 삼성 글자 붙은 종목이 좀 갈 때가 있는데 제가 보면 일단 첫 번째 말하면 지금 앞에 현대라는 이름이 붙었다면이라고 한 거에 첫 번째 공통점은 대부분이 실적 기반 인프라 투자 쪽으로 자금의 순환이 들어온다. 일단 이걸 먼저 포인트를 잡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그 하 대표님 사진이 잠깐 나온 것 같은데 하 대표님 맞죠? 방금 전에 흑역사 사진이 올라갔습니까? 하 대표님 아닌 분이 잠깐 나온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지금 뭐 현대라는 이름이 붙은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현대 백화점이나 뭐 현대 홈쇼핑, 현대 뭐 그린푸드 이런 종목들은 좀 어떤지. 네, 그래서 이제 네. 조금 더 이제 그냥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데 그래도 갑자기 뭐 글자 초등학생도 아니고 네. 현대 같은 붙은 글자만 매매하면 되느냐 그렇게 보면 이제 너무 없잖아요. 하나씩 좀 풀어보면 네. 자 현대 글자가 붙은 쉽게 말해서 현대차 그룹부터 보게 되면 네. 현대차도 주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모비스도 마찬가지고 다름 이제부터 꼭 실적이 2조 5천억 기아가 2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그룹의 행보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은 이번 주에 다시 작년도에 발표했던 24조 원보다 1조를 청약한 25조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관련한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죠. 네. 여기에서 말로만 무성했던 기아 PBB 공장도 확정을 지었습니다. 화성 쪽으로 1조. 여기에 플러스 알파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미국 진출에 있어서도 바로 그냥 기아의 EV9을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하는 걸로 책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사실 처음에 딱 바라볼 거는 뭐가 되냐면 현대 자동차만 바라보겠습니다만 공장을 지었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뭐 현대 관련 기업은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물론 비상장이지만은 그렇게 움직일 것이고 여기에 이제 뭐 건설기기라든지 뭐 현대 두산인프라코라든지 현대 일렉트릭으로 연결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냥 말장난 같은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현대가 공격적으로 전기차 공장을 강화하는 것 자체는 그거 기반 스스를 깔고 있는 기업들은 먼저 간다 그걸 말씀드리겠고 네. 지금 잠깐 말씀드린 하필이면 현대라고 찍었는데 현대 백화점이나 그린푸드를 딱 누르게 되면 이거는 초등학생 마인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초등학생 예, 알겠습니다. 네. 현대라는 이름이 붙은 기업들 좀 주목해봐라.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좀 동의를 하시는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노코멘트 대표님. 저는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적극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현대 쪽이 뭐 자동차도 사실 뭐 너무나 익히 알려진 뉴스지만 1분기 때 영업이익은 우리나라에서 탑인 기업이 이제 현대 기아차잖아요. 뭐 그런 기업을 도외시하고 다른 쪽에서 사실 플레이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아까 송배전 관련된 전력 인프라 기업들 분명히 10년 동안 이 경기 침체라는 게 지금 저변에 깔려 있지만 이때 결국은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향후에 다시 발전을 도모한다라는 차원에서 봐서는 인프라 관련주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고 최근에 하다못해 중장비 쪽 아까 보면은 두산 밥켓이라든가 아까 말씀 주셨던 뭐 LX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이런 것들 다 오늘 갑자기 어제나 이틀 전부터 갑자기 솟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주목거리다. 현대라는 이름을 붙여서 봤을 때 아까 그 식음료주들 정도 빼놓고는 네. 좋은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대표님 이 추천 종목 주목하시는 종목도 굉장히 좀 주목하게 되는데 어제 또 이제 100% 성공률 기록하셨기 때문에 근데 어제부터 지금 건설기계 계속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네. 건설기계 오늘도 좀 주목하신다는 거죠? 일단 오늘 올랐으니까 딴 거 갖겠습니다. 예, 지금 딴거 갑자기요? 해야죠. 예. 예. 건설기계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는 게 네. 아까 현대차 붙은 게 잘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원래 두산인프라코도 굉장히 열심히 달리던 회사인데 그 앞에도 지금 현대가 달려 있고 그렇죠. 현대 건설기계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이 어떤 뭐 어떻게 보면 땅 파고 이런 거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현대가 달리고 있다 보니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건설기계 관련된 부분은 지금 땅 팔 때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좀 관심을 가져두셔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기계 말고 또 뭐 없을까요? 일단 앞서서 얘기할 때 중국이 경기가 좀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네. CPI는 여전히 낮습니다. 양적 완화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양적 완화의 문제는 아니고 중국에서의 소비 자체가 아직까지는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CPI가 1%대가 지금 돼 있는 그런 모습이죠.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은행의 예금 잔고 자체가 지금 요즘 그래도 좀 줄고 있다. 예전에는 대출 금리 낮춰주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의 예금 잔고는 늘어나고 대출 잔고는 줄어드는 그런 기현상이 일단 벌어졌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중국 경기가 조금 살아난다면 어떤 게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하면 어떤 게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 두 가지로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물동량 자체는 전부 다 해운으로 일단 움직인다라는 부분도 있고 원자재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일단은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다. 아까 얘기를 할 때 땅을 팠잖아요. 네. 땅을 파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다가 해줘야 되는 부분 자체가 사진이 굉장히 묘한 사진이 나와요. 최근 누구시죠? 사진으로 그분은 또 누구신가요? 예, 다른 분도 방금 나오셨나요? 협의가 잘못되신 것 같은데 네. 예, 어쨌든 간에 뭐 이걸 갖다가 인프라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면 철광석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녹여서 타워라든지 아니면 철골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강을 돌리기 위해서는 코크스가 일단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철광석 녹여야지 철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걸 해외에서 가지고 오는 벌크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유럽 걸 많이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 중국 물동량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컨테이너도 이제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운임 지수를 쓰고 있는데 당연히 중국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컨테이너 지수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펜오션도 나쁘지 않고 HMM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MM, 펜오션, 네. 해운 쪽에서 좀 주목해봐야 된다. 네. 운임이 이쪽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건화물 지수 뭐 이런 거?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쪽이 튀기 전에 여러분들이 튈 수 있는 그러니까 건화물 지수가 되었던 아니면은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되었던 이게 움직이기 전에 먼저 이제 선행된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방금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물동량의 증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벌크선 운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건설 그 부분의 기성액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후에 튀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선행 지표를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컨테이너 운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어떤 소비재라든지 하는 부분의 판매량 자체가 증가하기 시작을 하면 튀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앞서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지금부터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로 지금 주목하고 계신 게 자동차 부품 쪽인 것 같은데 앞서 네. 이제 사진과 함께 누군지 모를 사진과 함께 등장한 게 보면 S&T 모티브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여기 뭐 현대 모비스도 있고 뭐 현대 들어가면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S&T 모티브 여기 꼽으신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이제 많은 걸 하는 회사가 있고 하나만 하는 회사가 있죠. 네. 어떨 때는 하나만 하는 회사가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많은 걸 같이 하는 회사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어떤 메모리 반도체 생산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리스크가 일단 있는데 삼성전자는 메모리도 하지만 비메모리도 하고 그리고 통신 관련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네. 그쪽은 많이 하는 게 좋죠.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나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특히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동 모터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면은 2차 전지만으로 차가 갈 수가 없죠. 네. 모터 달아야지 차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도 일단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시장 안에서 우리가 봐줘야 되는 부분이 금리 부분에 대해서 요즘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돈 안 빌리면 금리 안 줘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도 그 기업의 안정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돈을 안 빌린 기업이에요? 예, 무차익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전기차 관련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주시는 게 좋은데 이거는 여러분들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적은 유럽에서 나오고 기대감은 미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전기차는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동엽 대표님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어떤 쪽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 제 사진이 어떻게 나오나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예. 저도 궁금합니다. 제일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4년 전에 제가 제일 살이 빠졌을 때 얼굴이네요. 네. 예. 지금은 비교할 수가 없는. 비슷하신데요, 지금하고? 아닙니다. 저 때가 진짜 라면만 맨날 먹던 네. 때였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대표님. 네.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게 로봇하고 네. 이제 아주 내일부터 열리는 또 단기 숏 이벤트 AACR이라고 하는 미국 아마켓 쪽에 좀 주목하면서 로봇은 제가 뭐 몇 달 전부터 물어보나 엊그제 물어보나 늘 같은 종목을 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SPG인가요? 아니요, 인탑스라는 종목입니다. 오. 제가 거의 3주 전에 나왔을 때도 한 달 전에 나왔을 때도 물어보시면 늘 인탑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얘는 원래 이제 로봇 회사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뭐 플라스틱 사출 회사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금형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특화돼 있고 핸드폰 이 겉 케이스 쪽에 원래 삼성하고 유대 관계가 큰 업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걸로만 이제 먹고 살 수 없어서 신사업으로 뛰어든 게 로봇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물론 로봇을 직접 뭐 다 설계하고 만든다 이런 쪽까지는 아니고요. 서비스 로봇의 이제 외장 부분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책임지고 조립해서 만들어준다 이런 거에 좀 특화돼 있고요. 네. 아무래도 삼성에서 계속 연내 출시할 거라고 하는 웨어러블 로봇, 뭐 입게 되면 보행 같은 거 속도도 좀 빨라지고 힘도 좀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로봇을 OEM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스스로가 얼마 전에 밝혔습니다. 기다리고 있다, 오더만 나오기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빵 올랐었는데요. 계속 이 창사 이후에 최고의 신고가를 계속 겨누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 회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건 인몰드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원래는 PCB 같은 것들에다가 그 회로 기판을 많이 써가지고 가전제품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휘어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플렉서블 PCB도 있습니다만 이 케이스 안쪽에다가 회로를 그려가지고 하게 되면 훨씬 더 부피도 줄어들고 중량도 좀 감소가 되는데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에 대한 특허를 단독으로도 갖고 있지만 삼성하고도 같이 공동 특허를 낸 바가 있어서 네. 아직은 상용화 우리는 뭐 많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쪽에서 분명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회사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 네. 이 말씀. 의료기기 쪽에서는 ST큐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ST큐브는 일단은 내일 밤부터 열린다고 하는 그 미국 아마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쪽이 한 15개인가 20개 정도 안팎으로 참여해서 각종 이제 뭐 포스터 공개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네. ST큐브도 그 한 기업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걸 얘기할 때 이제 키트루드라고 하는 그 3세대 면역 항암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녀석이 원래 독보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고 블록버스터입니다. 1년 매출이 30조나 나오는 회사인데 그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을 기전으로 하는 면역 항암제 일상 제가 2상 후반이나 3상 정도 되면 안 갖고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부 다 2상 후반이나 3상에서 미끄러지기 때문에 안 하는데 1상 이제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회 요인이 좀 남아 있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네. 발현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네. 특히 폐암 쪽에 있어서 그 단백질이 얘가 만드는 그런 그 항체 그 반응할 수 있는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다라는 게 기존 키트루드보다는 성능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시청자 멘토링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두 분? 네, 요새 뭐 장은 올라갔는데 내 종목이 안 갈 수도 있고 네. 또 장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6시에 내 종목이 아파요라는 컨셉으로 한국기기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또 변곡점을 맞은 듯 하죠. 그런데 오늘 뭐 다소 좀 침울한 상황에서도 상승이 하락보다 훨씬 더 종목들이 많았고 또 상한가 간 종목도 4개나 됐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에도 기회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지 이 손을 뻗을 용기 그리고 우리의 도전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진짜 경주는 지금부터입니다. 고맙습니다.